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북 북부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우리 지역 국정감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경북도청 국감에서 북부권 이슈 중에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경북도청하고 경북경찰청 어떤 그 국정감사는 4년 만에 사실 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좀 기대감도 있었고 여야 의원들의 어떤 날카로운 지적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대안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기대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지역 현안을 제대로 짚어내지도 못하고 좀 알맹이가 좀 없었다 이런 어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어떤 문제점들, 제도의 개선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이제 그렇게 질타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었는데 실제 이번 국감은 그런 게 사실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나 이제 이번 경북도의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석포제련소 이전과 관련된 어떤 얘기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죠. 이 부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 네.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다 이런 논란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동안 이제 공식적이지 않았고 꾸준하게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은 어떤 지도 그 관리자급에서 행정 지도 층에서 이제 이전 문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대두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거든요. 네. 최 의원 같은 경우는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의 건강권 침해라든지 또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제기돼 왔다는 것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경북도 차원의 해결책이나 관리 대책 이런 어떤 해결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또 특히 이제 이철우 도지사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제 공약 사업으로 봉화군을 전원 녹색 생활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련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런 지적에 이철우 도지사가 일단은 근본적으로 제련소를 옮기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철우 도지사가 제련소를 이전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폐쇄가 아닌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폐쇄라는 것은 사실 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또 이제 석포제련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이 낙동강 그 최상위에 있어가지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까지 해가지고 1,300만 영남인들의 어떤 상수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제 오염원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전하자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제 그 석포제련소 이전 부분에서 이제 그 단서를 좀 다뤘어요.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환경오염원을 이제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시설이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에게 얼만큼 경제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주고 주민 생활과 밀접하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단체장으로서 관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는 석포면에 있는 상당수의 어떤 주민들이 그 제련소에서 근로자로 이제 일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제련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어떤 식당이라든지 어떤 그 영업 경쟁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지적들을 했어요. 일단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도 굉장히 시급하다. 하지만은 주민 생각과 직결되는 이런 어떤 문제인 만큼 섣부른 대응도 좀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1970년도에 이제 그 석포제련소가 만들어질 때는 인근 광산에서 아연을 이제 저걸 해서 이제 채취를 해서 여기서 이제 재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아연이라는 것을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장소, 지리적 위치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옮기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영풍 석포제련소를 이전을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나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지역을 언급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뭐 그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게 되면은 이 석부 제조사라는 것은 물론 이제 환경 오염 그 물질을 그 배출하는 어떤 시설로 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그 쉽게 이제 주민들이 그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언급하는 거는 좀 이렇게 힘든 일이었고 단지 이제 바닷가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바닷가를 앞서 말했듯이 바닷가로 옮겨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저 원재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네. 수출입에 용이한 어떤 바닷가 이제 항만이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풍 그룹의 어떤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인 고려아연이라고 있거든요. 고려아연은 실제로 울산에 지금 제련소를 두고 있거든요. 네. 이 바닷가에 그런 것과 유사하게 이제 바닷가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했고 특히 이제 석부 제련소 입장에서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제련소 자체적으로 환경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네. 또 그렇지만 일단 낙동강 최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이제 그 주민들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오염을 배출하기 때문에 하기 불안하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 영풍과 상의해가지고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등의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철우 도지사뿐만 아니라 김영동 국회의원도 제련소 이전 또는 폐쇄로 뜻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뭐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참 석포 제련소의 문제는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제 문제로 지적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공장을 뭐 다른 데로 이제 옮기는 거는 당연성이 맞지만은 이전하고 새롭게 짓고 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선정에서부터 막대한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받아들이는 어떤 지자체나 장소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불보듯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특히 영풍그룹의 어떤 전체 어떤 그런 매출 규모에 대해서 영업 이익으로 봤을 때는 이 수천억 규모의 어떤 예산이 필요한 공장을 완전히 이전해가 새로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뭐 영풍 석부 제련소 측에서는 2025년까지 한 7,15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방류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고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완전히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일단 1,8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 이제 제련소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하류의 어떤 주민들은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불안감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이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네. 또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석포제련소가 환경 친화적으로 갈지 아니면 이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골프장 문제 짚어볼 텐데요. 골프장과 관련된 이슈가 경북도청 그리고 경북경찰청 국감에 모두 등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군위의 소보면에 들어선 이제 골프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본격 운영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골프장이 당초에 이제 인허가를 받을 때는 골프장도 짓고 골프장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쉽게 말해서 이제 골프 학교도 같이 네. 짓겠다 이렇게 이제 인허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경북도 차원에서도 군위군 차원에서도 골프 학교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인허가가 됐는데 막상 이제 인허가권을 받고 골프장 조성권을 받고는 이 업체가 골프장 조성 업체에게 그 권리를 팔아버리는 거죠. 네. 이 팔아버리는 과정에서 사실 새로 인수한 이제 골프장 업체 측에서는 이제 골프장만 짓고 학교는 이제 안 지었다기보다 못 지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허가 부지 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학교를 못 짓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골프장만 짓고 학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이제 질타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 학교는 없고 사실 골프장을 짓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사실 허가권을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네. 다 질타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제 그 골프장 골프 학교를 사실 짓지 않으면 사실 골프장 건설도 불가능하던 그랬던 사업이었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그 골프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착공을 해가지고 이미 아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 지자체와 기업체의 어떤 투자 협약 다양한 어떤 협정이 체결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앞서 이런 식의 어떤 먹튀라든지 그 협정을 이제 파기하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는 다른 어떤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뭐 정리해보자면은 골프 특성화 고등학교를 짓기로 해놓고 학교는 빼고 골프장만 지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립 단계에서 특혜 논란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보면 대부분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그 농림 지역이나 아니면은 보존 관리 지역이거든요. 네. 산으로 둘러싸여서 이런 보존 관리 지역이었는데 이 사업 계획이 이제 승인이 되면서 이제 부지 전체를 사실 이제 그 골프장 건축이 가능한 어떤 그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완전히 변경했거든요. 이 이제 용도 변경을 한 부분도 굉장히 특혜가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분명하게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순수하게 사실 학교라는 것은 사회적인 재투자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약속을 어기고 순수하게 영업시설인 골프장만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 논란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 있어 가지고는 사실 이제 지난 7월에도 감사원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한창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일단 조성해서 이제 운영이 가능한 골프장을 계속 이제 놀려둘 수는 없고 영업을 네.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이제 학교 설립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사회하는 사업, 네. 지역 주민의 이익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대체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대안들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골프장과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보면요. 경북경찰청 국감에서 제기된 예천 한맥 골프장과 관련된 특혜 의혹도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부진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천의 이제 한맥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장을 지으면서 그 앞에 이제 그 골프장 입구에 택지를 개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이제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에게는 골프장 할인 혜택을 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패키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택지를 굉장히 좀 이렇게 분양받는데 특혜를 받았던 어떤 그런 의혹이 네. 있다라는 게 이제 고발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고발되는 게 지난 한 7월이었는데 그래가지고 7월부터 이제 그 경찰에서 이제 골프장 대표하고 그다음에 그 회원 이렇게 4명을 이제 수사서에 올려서 이제 수사를 했어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제 특혜 의혹이 있었던 사람으로 지목된 것은 그 당시 골프 조성 당시 단체장, 그다음에 인허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인허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 이렇게 네. 이제 3명이 이제 의혹 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어떤 최대 분양가보다는 60% 이상의 어떤 저렴한 그 값에 분양을 받았다 이렇게 네.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에서는 이 대표자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제 회원들 부르고 이분들이 이제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횡령 혐의 있는지 수사를 했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불송치를 했거든요. 이제 사건이 안 된다라고 불송치를 했는데 그런 이후에 이제 고소인이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의 제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검찰 측 상주지청이죠. 검찰 측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이제 조은희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예천 경찰서가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골프장 대표만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했고 나머지 이제 회원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소환 조사 안 했다. 이게 부실 수사 아닌가, 네, 네. 봐주기 수사다 이런 어떤 그런 지적을 했고 고소인에 따르면은 이 특혜 부장을 받은 이제 3명이 많게는 한 6억 2천만 원 정도의
때 이제 혜택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따져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대상자의 선정 경위라든지 뭐 네. 제공 목적 직무 관련해서 이 부분도 충분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역시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재수사를 하면서 이번에도 국정감사에서 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단 고소인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네. 이제 재수사를 통해 가지고 뭐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좀 네. 이렇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네네.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꼭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합신공항 군의군 대구 편입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군의군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 추진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제 사실 우리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네, 근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막 의원들이라든지 도의원들이 다 이제 도시의원들이 다 이제 합의했던 부분들은 이제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지금 사실 지난해에 이제 군의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어떤 그런 법률이 국회에 이제 계류가 됐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죠. 대구 출신인데,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한 조건, 사실 뭐 경북도와 대구시가 이제 통합을 위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했는데, 당시 국회의원도 서명을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 법률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질타를 했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군의군을 경북도로 두는 문제보다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국토균형의 국토균형 발전 자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이제 한류 수집 확산 문제, 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발맞춰 가지고는 반드시 시급하고 우리 경북도로에서는 더욱 필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께서 이번 회기에 국회 계류 중인 이런 법률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철우 지사가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통합신공항과 군의군 편입 문제는 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구와 경북의 불협화음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대구와 경북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좀 소통이 안 된다, 협업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홍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사이에 보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이렇게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든지 네. 통합신공항 문제라든지 지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사실 좀 각기 다른 어떤 목소리를 냈던 그런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봐서는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해서 또 그런 질타가 또 사실 이번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네. 질타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서 난센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사전에 이제 이철우 지사가 홍 시장하고 이런 사전에 어떤 소통했느냐, 논의했느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철우 지사는 불협화음이 아니고 네. 서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소통하고 협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